김정규 씨를 만난 곳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당구 아카데미. 수강생과 3쿠션 게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상대방이 단 한 점만 따면 이기는 상황. 1인자 김정규 씨가 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뒤늦게 몰아치기 시작하는 김정규. 그러더니 잠시 후 순식간에 게임이 끝나고 맙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김정규의 역전승. 몇 개 치신 거예요? 13점. 13점. 이분 하나 남았었잖아요. 황당하시겠어요? 인정합니다. 자기 힘들잖아. 그도 그럴 것이 상대가 국내 당구대회 우승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규 씨이기 때문입니다. 상체를 앞으로 전진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체 쪽은 뒤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오고 상체는 앞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와야 밸런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검지손가락이 이렇게 감싸 안아야 돼. 이 팔이요. 지금 팀장님 이게 겨드랑이 약간 벌어지셨거든요. 김정규 씨가 수강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기본 자세.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 당구 역시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당구라는 게 누가 처음부터 배운 적도 대부분 뭐 친구 아름아름 배우게 되는데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니까 되게 뭔가 흥미가 느껴지고요.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스포츠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당구의 이제 종류는 아카데미를 찾아오는 이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당구를 쳐보거나 당구장을 드나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구가 예절을 중시하는 스포츠임을 인식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는 절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저희는 이제 반바지 슬리퍼는 출입을 못 하시게 이렇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시합 규격의 당구 테이블부터 그러고 보니 이곳은 여느 당구장과는 사뭇 그 풍경이 다릅니다. 오락을 즐기는 곳이라기보다는 스포츠를 배우는 훈련과 연습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로 여겨지던 당구장과는 확실히 다른 개념. 교복 차림으로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된 거죠. 당구는 굉장히 다른 스포츠보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종목으로 두뇌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구를 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변에서 장려를 해도 좋을 듯한 종목입니다. 사실 그의 이름을 걸고 일반 당구장을 운영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당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김정규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는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잘 치시죠? 워낙 잘 치세요? 예, 그럼 옛날 실력 그대로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이제 칠 때마다 배우는 게 있고 자기 일적구를 어디다가 갖다 놓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알면서 생각하시면서 치는 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배우는 거죠. 잘하시네요. 잘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불안해하셔. 예.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스스로 자꾸 사행성 오락이 아닌 엄연한 스포츠로서의 당구라는 인식의 전환. 김정규 씨가 아카데미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어서 와. 잘하셨습니다. 반갑네. 어쩐 일이야? 뭐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랬어? 네. 미안합니다. 잠깐만 시간 좀. 이제 전에 말씀드린 이거 감수? 예, 이상적인 책인데. 큐대 하나로 세계를 평정한 당구 천재 고 이상천 선수. 너무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아무도 상대를 하려 하지 않아 게임을 할 때면 점수를 적어주고 치곤 했다는데요. 유일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게임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정규 씨였습니다.
그 저희가 돌아가신 이상천 회장님 책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지금 출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료로 이제 마지막으로 감수를 좀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 김정규 감독님한테 오셨죠? 뭐 이상천 회장님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지금 뭐 현존하는 최고의 권위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탁드려야겠죠. 잘 치는 사람만 이제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꺾다가. 당구 고수를 찾아다니며 도전장을 던지던 시절 스승이자 평생 라이벌이었던 고 이상천 선수와의 만남은 그의 당구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제 의지가 꺾일까봐 그 아시는 당구장 주인분한테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가라. 문을 잠그고 가면 제가 당구장 바깥으로 안 나가게 되니까 그 안에서 당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을 만들었던 거죠 스스로. 같은 형태를 놓고 밤새 쳐봤던 기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했어요? 거의 1년 넘게 그런 시절을 보냈었죠. 그의 이런 노력은 곧 실력으로 이어졌고 각종 대회를 석권하던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 뭐 한 점이면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 당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스코어 2대1로 앞서 있고 14대12 마지막 한 점 끝내는군요. 당시 그의 금메달 획득에 거는 당국의 기대는 컸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1로 마감을 시키는 김정규. 그러나 결과는 동메달. 대한민국 최초의 아시안게임 당구 메달리스트가 되는 큰 성과였지만 김정규 씨에겐 지금까지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이끌어내고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는 그의 사명감은 선수로, 코치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 무대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났습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회원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안 낚아치 하고 살아요. 들어오세요. 별장을 지어서 이렇게 잠깐 들으려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살고 있어요. 거실을 2개를 만들어서 여기 당구대용으로 당구대만을 위한 이 위에 조명 보세요. 이게 재작년 국가대표 코치직에서 물러난 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일반인들을 위해 당구를 가르치고 건전한 고급 스포츠로서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김정규 씨. 하지만 장소 불문, 도움과 가르침을 청하는 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일도 마다치 않습니다. 교수님이 팁을 좀 많이 잘 못 주셔. 여기서 이렇게 교수님 치시는 스타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시고 이대로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전부 공이 반사각이 좁혀지니까. 여기서 이제 팔로우만 그대로 이렇게 큐 선대로만 이렇게. 저는 전혀 회전이 안 먹었었네요. 교수님이 아까도 치시면서 정확하게 그 자리를 그대로 밀지를 못해요. 큐를 미는 힘과 큐와 공이 부딪히는 타점, 공의 회전 속도와 방향, 공이 테이블에 부딪혀 꺾이는 각도 등 순식간에 수많은 요소를 계산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계산을 정확히 했다고 해도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스포츠. 당구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빠르게 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길게. 이렇게 이제 팔로우가 제대로 되시면은 공 형태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치시잖아요. 자신 있게 치시면 정확하게 치실 수 있어요. 강단에 서 있는 걸 상상했어서 제가. 경상선들 앞에서.
계산한 대로 몸을 움직인 대로 공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 느끼는 쾌감은 그 어떤 스포츠에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포인트로 향해서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엄청난 걸 배우네 제가. 엄청난 걸 배워. 항상 저한테는 많은 걸 좋은 걸 많이 배우시죠. 공이 굴러가는 그 원리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조금만 힘을 줬을 때 공이 쿠션에 탄력을 받는 게 달라지는 것이고 때렸을 때랑 밀었을 때 공의 각도가 달라지고 야 이거 정말 이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거 중독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15세기 프랑스에서 귀족들의 스포츠로 시작돼 서민들에게까지 보급된 당구. 우리나라에서 처음 당구를 즐긴 이는 순종으로 1912년 창덕궁에 당구대가 설치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서양에서는 당구가 상류층의 사교 모임에 빠지지 않는 신사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늦은 밤 김정규 씨의 아카데미엔 아직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타 스포츠에 비하면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당구계의 현실. 김정규 씨는 요즘 당구의 이론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나 다른 스포츠처럼 그 지금 체계화된 그 시스템이 지금 당구에서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의 그 교과서처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체계화된 시스템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배로서, 지도자로서 그는 당구계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구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 그러나 당구가 대한체육회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된 것은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규 씨가 찾아온 곳은 대한당구연맹. 안녕하십니까. 현직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온다고 하는데요. 어디 그 세트 경기의 단점이 오늘은 당구 경기를 기록하고 자료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닝수가 짧은 것들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기준점을 잡아보면은 뭐 나 시행을 하다가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선수 시절에는 어떠신 분이셨어요? 선수 시절이 현역 시절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가라하면 서러울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이었고 뭐 경기력은 뭐 검증된 거니까 그런 부분은 배울 점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 뭐 지금 나이가 지금 작지 않은 나이거든요. 마지막 세트. 아이고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김정규 씨가 연맹을 찾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 코치 시절 가르쳤던 제자 최성원 선수가 당구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하고도 크게 이슈화되지 못한 게 마음이 쓰였기 때문인데요. 우승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이슈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죽어가네요. 선수들이 이런 우승을 했을 때 좀 가능하면은 사무국에서도 조금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여기 당구 연맹으로서는 아주 아카데미라는 의미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운영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찌됐든 당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아카데미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또 선두 주자가 또 우리 코치지. 2010년 국가대표 3쿠션 종목 코치직을 그만둔 후 오히려 현역 시절보다 그를 찾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가 찾아온 곳은 큐대를 만드는 업체 공장. 우리 유명 선수들이 이곳 제품을 사용해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제품이 나와 제품 테스트 부탁을 받고 찾아온 길입니다. 비중이 한 1 정도 돼요. 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당구 큐가 예민하잖아요.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내구성도 그렇고 어떤 그 뭐 직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골프 선수들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골프채를 고르는 것처럼 당구 선수들 역시 자신에게 잘 맞는 큐를 찾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똑같아 보이는 큐라고 해도 재질에 따라 만든 방법에 따라 또 누가 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미세한 차이가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신제품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이제 신제품이고요. 여기 이제 그 김경률 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이쪽으로 해서 흑단으로 요 하나에 10번 정도의 작업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이 많죠. 그러니까 많이 못 나오니까 개인 큐는 당구장용은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큐 테스트는 업체와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때려 큐의 힘과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요? 네. 공을 이제 끌을 때 공에 끌리는 느낌이 좀 더 빠르게 끌려오는 듯한 느낌. 먼 거리 있을 때 이제 공을 타구를 해보니까 선수 양성뿐만 아니라 김정규 씨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관심을 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선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당구를 칠 수 있는 부품들, 테이블이나 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선수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입니다. 큐에 대해서 그 사람마다 그 성향이 좀씩 다른데 우리 선수들이 그 좋은 제품을 갖고 자기의 경기력을 좀 높일 수 있게끔 제가 조금씩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경민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이 김경민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국의 그 발전을 가장 많이 일으켰다고 할 수 있는 선수죠. 김정규 씨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김경률 선수 역시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국가대표 코치 시절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기쁨을 안겨줬던 남다른 제자인데요. 얼마 전 있었던 국제대회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기대에 못 미쳤던 경기에 대해 스승의 조언을 구하려 찾아온 것입니다. 그냥 그 바깥에서 보는 입장이로는 경률이가 그 순간 좀 마음을 좀 빨리 풀었지 않나. 실수할 때 어떤 생각으로 타석에 임했었습니다? 좀 급해지고 빨리 급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긴장은 풀어서는 안 되고. 이번에 제가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선수 생활 이제 거의 마무리 하실 때쯤 이래 뵀는데 그때도 실력이 아주 출중하셨고 그 전에는 거의 우리나라 1인자였고 근데 1인자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이제 감독님 생활하고 이렇게 학원 하시는 모습 보면은 후배로서 너무 보기 좋고 역시 당구 1인자답게 지금 하시는 일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 작은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김경률 선수가 일반 회원과의 게임 제안을 받아들여 시작된 경기. 뜻밖의 세계적인 선수의 경기를 눈앞에서 보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는데요. 게임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고 작은 게임에도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에 김정규 감독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세계 수준의 당구를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결과야 예상대로 김경률 선수의 승. 하지만 어디 결과가 궁금한 게임이었겠습니까? 일반인들에게 당구가 무엇인지 그 매력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던 스승의 마음을 알기에 제자는 또 최선을 다한 걸 겁니다. 최선 선수하고 황영만 선수 왔을 때 경기를 할 때 그 당구는 그 예절의 스포츠인데 일반인 분들의 그 잘못된 인식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경률 선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일반인한테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죠. 꿈나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좀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거에 좀 한번 충고 좀 해줘. 열심히 해야지. 훌륭한 사람 되지. 네. 세계 최고의 당구 선수가 될 거예요. 그래? 네.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의 당구 선수가 앞에 있는데 그 느낌은 어때? 긴장돼? 당구는 큐를 항상 내 몸에 분신처럼 갖고 다녀야 돼. 네. 열심히 했어요. 잘 수고하셨습니다. 예. 프랑스 가서 시합 잘하고 꼭 우승해.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조심해서 들어가고.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대표 시절 때 입었던 우리 단복이에요. 김정규 씨는 옷장 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옷 한 벌을 꺼내봅니다. 이 옷을 볼 때마다 당구로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을 때의 기쁨이, 그리고 금메달을 놓쳤을 때의 아쉬움이 생생히 되살아난다는 김정규 씨. 그 선수가 9점을 장타를 9점을 쳤었어요. 제가 그 뒤에 바로 11점을 치게 됐었죠. 그런데 그 11점을 치면 이제 보통 연희 선수들은 약간 이제 주춤하고 좀 스스로 이제 물러서기도 하는데 이 선수는 다시 이제 6점을 치더라고요. 강하다. 이런 생각을 딱 드는 순간 제가 받아서 더 쳐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2점을 치고 물러나게 됐죠. 그래서 그 게임을 지고 나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세계대회 경험도 정보도 부족했던 시절 애석하게 놓친 금메달. 14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시는 후배들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김정규 씨. 그에게 아직 승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하면은 항상 많이 이제 생기니까 보고 또 봐서 그 부족 부분을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를 거쳐 이제 또 다른 당구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김정규 씨. 그는 자신의 힘이 닿는 한 앞으로 후배들이 걸어갈 길을 넓히고 탄탄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당구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전부죠. 아마 제가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스쿨과 당구인과 이렇게 함께 어우러서 살다가 갈 것 같습니다.